여기 토론토 도심에 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평범한 날처럼 보이는 이날, 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자신의 모니터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그녀가 본 그 충격적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순간 이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걸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그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삶까지 바꿔놓았다는 건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혹시 완전히 예상치 못했던 일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은 적 있으신가요? 저한테는 그 일이 오징어 게임으로 벌어졌어요. 저는 토론토에 사는 그래픽 디자이너 엠마 톰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한국 드라마 하나가 제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첫날 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제 작은 아파트에서 디자인 스케치들과 반쯤 비어있는 커피 잔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리면서 TV 보기 딱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제 커서가 재생 버튼 위에서 멈췄는데 과연 이 새로운 드라마를 시도해봐야 할지 고민했었어요. 근데 그 버튼을 누르는 게 저를 이렇게 놀라운 길로 이끌어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일은 웹사이트나 광고용 시각적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색깔, 형태, 패턴 같은 것들이 말 한마디 없이도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처음 오징어 게임 예고편을 봤을 때 선명한 색감과 강렬한 디자인이 바로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경비원들의 핫핑크 유니폼, 아이들 게임 속 거대한 로봇 인형, 작업자들 마스크에 새겨진 기묘한 상징들, 이런 것들은 그냥 무작위로 배치된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각적 퍼즐의 조각들이더라고요. 첫 에피소드는 제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어릴 때 단순한 게임들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를테면 술래가 돌아보면 얼어붙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게임이요. 오징어 게임은 이런 순수한 어린 시절 놀이를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꿔놨더라고요. 첫 게임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냥 제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였는데도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전통 놀이를 알게 된 게 정말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 달고나 같은 거요. 이건 설탕으로 만든 달달한 과제 모양이 눌려있는 간식이에요. 참가자들은 그 모양을 부수지 않고 조심히 떼어내야 하죠. 간단해 보이죠? 근데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걸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가장 단순한 놀이도 얼마나 극도로 긴장감 넘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됐어요. 이 드라마는 단순히 저를 즐겁게 해준 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디자이너로서 하는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디테일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됐어요. 참가자들의 초록색 트레이닝복과 경비원들의 핑크 유니폼이 대조를 이루는 모습, 작업자들 마스크와 기숙사 벽에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모양들, 그리고 게임 사이에 오가는 계단마저도 미술 작품처럼 비틀리고 화려한 색감으로 뒤덮인 모습이요. 드라마를 몰입해서 보다가 정말 오랜만에 순전히 재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게임, 의상, 세트 디자인 등을 그려봤거든요. 제 스케치북이 수수께끼 같은 프론트맨의 가면과 으스스한 거대 로봇 인형의 낙서들로 가득 찼어요. 이 드라마의 시각적 스타일이 제 창의력을 오랜만에 제대로 자극했더라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출근했더니 동료들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평소처럼 마감 기한이나 클라이언트 얘기를 하지 않고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론을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요리 프로그램만 보시는 우리 엄마조차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 같은 역할을 했어요. 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었고, 제가 매일 아침 라떼를 사는 커피숍에서는 바리스타가 우유 거품 위에 드라마의 상징을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리고 토론토 차이나타운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길거리 노점에서 드라마에 나온 모양 그대로 달고나를 팔고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이 다른 히트 드라마들과 달랐던 점은 어린 시절의 향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서스펜스, 눈부신 비주얼, 그리고 언어를 몰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임 같은 요소들이 모두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훌륭한 이야기가 강렬한 시각적 요소와 함께 표현되면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첫 시즌을 다 보고 나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요. 한국에서 시작된 드라마가 토론토 곳곳, 그리고 곧 알게 된 바로는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대화하고 놀이를 하고 서로 소통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게임과 문화적 연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영원히 바꿀 놀라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왔을 때 저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 쇼가 시즌1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록을 깨고 있었거든요. 제가 토론토의 작은 아파트에서 넷플릭스 인기 순위를 몇 시간마다 새로 고침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출시된 지 단 하루 만에 이 쇼는 9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제 휴대폰은 엠마, 너 벌써 보고 있어? 라는 친구들의 메시지로 계속 울리기 바빴죠. 저는 금요일 밤까지 기다렸다가 보기 시작했어요. 이 쇼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동네 한국 음식점에서 치킨을 주문하고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라고 기대하며 자리에 앉았죠.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긴장감에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봤어요. 제작 퀄리티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화려한 세트들은 디자이너인 저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어요. 조명, 카메라 앵글까지 모든 장면이 꼼꼼하게 계획된 게 느껴졌어요. 시각적인 요소를 다루는 일을 매일 하는 사람으로서 각 장면에 담긴 디테일을 정말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쇼가 과거와 새로운 요소를 섞어내는 방식이었어요. 시즌 1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익숙한 게임들을 유지하면서도 신선하고 무서운 새로운 도전들을 추가했더라고요. 작가들이 이전에 잘 통했던 부분들을 확장하면서도 새로운 반전을 통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법이 참 기발했어요. 게다가 게임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보여주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냥 재밌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배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이 쇼에 대해 얘기하는 걸 점점 더 많이 듣게 됐어요. 특히 사라는 이전에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쇼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팀 미팅 때마다 한국 과자를 가져오더니 어느 날은 달고나 커피를 직접 만들어 오기도 했어요. 사진처럼 잘 되진 않았지만요. 다들 웃으며 재미있게 먹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 쇼가 다른 문화를 작은 방식으로라도 연결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쇼의 영향은 단순히 보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토론토의 동네 카페들에서도 오징어 게임 테마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할로윈 때 그 유명한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기도 했고요. 어떤 가게는 이 트레이닝복을 아예 품절시킬 정도였어요. 심지어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쇼에 나왔던 한국 전통 게임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행사를 열었어요. 물론 안전하게 재미 위주로 진행했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이 쇼가 심각한 주제들에 대해 대화를 유도한다는 점이었어요. 커피 브레이크 때 동료들과 쇼의 깊은 주제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압박 속에서 선택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냐는 내용이요. 이건 단순히 짧은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과 사회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쇼는 허구였지만 실제 세상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쇼와 관련된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제 틱톡 피드에는 사람들이 쇼에 나온 게임을 따라하는 영상들이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달고나 캔디에서 모양을 오려내려 하고 누군가는 집 마당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복잡하게 응용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저도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영감을 받아 전통 한국 패턴과 현대적 디자인을 섞은 팬아트를 만들어 봤어요. 놀랍게도 제 작품이 온라인에서 수천 번이나 공유되면서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이 쇼의 성공은 제 직업적인 삶에도 흥미로운 영향을 미쳤어요. 클라이언트들이 한국 미학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요청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회사는 전통 한국 게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포스터 시리즈를 제작해달라고도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문화와 미술사를 더 깊이 배우게 됐고 그 과정이 도전적이면서도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시즌2가 진짜 특별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를 연결하게 만든다는 점이었어요. 디지털화가 점점 심화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서 이런 게임을 하고 경험을 나누는 걸 보는 게 참 놀라웠어요. 우리 아파트 건물에서도 주말에 게임 나이트를 열었는데 다른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모여 쇼에 나왔던 게임들을 간단히 변형한 방식으로 즐겼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게임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평소에 대화도 나눠본 적 없던 이웃들이 딱지치기를 하며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문화교류의 힘을 실감했어요. 이 현상은 더 이상 단순히 TV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문화관에 다리를 놓고 대화의 물꼬를 트며 사람들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법이 됐죠. 한 명의 시청자이자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단순히 스트리밍 기록을 깨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토론토에서 사는 건 마치 집을 떠나지 않고도 전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제 아파트 창문만 봐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여러 언어로 된 음악이 들리고 세계 각국의 음식을 풍기는 냄새가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 동네처럼 다양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준 건 오징어 게임 속 한국 게임들만 한 게 없었어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커피를 들고 센트럴파크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분수대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원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거리 공연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흥분된 목소리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하나 빼기라는 전략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 쇼의 최신 시즌에 나온 게임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보려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2명의 플레이어가 가운데 서 있었는데 한 명은 제가 헬스장에서 아는 고등학교 선생님 사라였고 다른 한 명은 동네 편의점을 운영하는 첸 씨였어요.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며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고 손은 가위바위보 자세로 올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위바위보가 아니었어요. 하나 빼기는 마치 체스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임이었어요. 기억하세요. 게임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던 라즈가 외쳤어요. 다음에 뭘 낼 건지 미리 선언해야 돼요. 그에 따른 옆에서 핸드폰으로 이 모든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사라가 바위라고 외치고 첸 씨가 보라고 선언했어요. 군중은 더 가까이 몸을 숙이며 집중했죠. 하나 빼기에서는 다음에 낼 걸 미리 말해야 한다는 게 게임의 또 다른 전략 요소가 돼요. 진짜로 낼 걸 말하고 상대가 속임수라고 생각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속임수를 쓰다가 들킬 위험을 감수할까요? 이 게임은 퍼즐과 심리 테스트가 섞인 것 같았어요. 게임은 몇 라운드나 이어졌고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이기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원을 둘러싼 사람들이 서로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었어요. 한 10대 소녀가 노부부에게 영어로 점수 체계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또 중국어로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브라질 학생들 무리가 최근 이웃으로 이사온 한국 가족과 전략 팁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빠르게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이 게임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에 영감을 받아서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항상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제 눈앞에서 그 완벽한 사례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흥분은 센트럴 파크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직장에서도 오징어 게임 열풍이 한창이었거든요. 지난주에는 로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 나오는 거대한 로봇 인형을 설치했어요. 물론 쇼에 나온 것처럼 무섭진 않았지만요. 저희는 이걸 환영 디스플레이의 일부로 활용했는데 고객들과의 대화 소재가 되더라고요. 제 책상은 동료들이 농담 삼아 달고나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곳이 됐어요. 동료들이 직접 만든 달고나 사탕을 제 책상 위에 자꾸 두고 가더라고요. 다들 달고나 모양 자르기 실력을 연습하고 있었던 거죠. 회계팀의 제이미는 아예 주간 달고나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각자 다른 모양을 잘라보는 게임이었는데 지난주에는 특히 어려운 우산 모양에 도전했어요. 그때 실패한 조각들이 아직 제 책상 위 유리병에 담겨 있어요. 이 게임들이 정말 놀라운 건 평소라면 결코 생기지 않았을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준다는 거였어요. 어제는 평소에 조용한 사무실 매니저 마리아가 인턴들에게 딱지치기를 가르쳐주는 걸 봤어요. 그 딱지는 그녀의 손자가 접어준 거였는데 손자가 그 게임에 푹 빠진 이후로 배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리아는 사무실의 딱지치기 챔피언으로 통하고 그녀가 점심시간에 여는 대회는 이미 전설이 됐어요. 지역 상점들도 이 열풍에 동참했어요. 사무실 근처 한국 음식점에서는 오징어 게임 스페셜 점심 세트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디저트로 달고나가 나오는 메뉴였죠. 주인 김 여사님이 말하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건 처음 본대요. 그래서 테이블에 각 게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작은 카드를 놓기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퇴근길에 집으로 걸어갈 때면 가끔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주간 한국 게임의 밤을 지나치곤 해요. 이제 이건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어 문구를 배우고 문화의 경계를 넘어 친구를 사귀는 시간이 된 거죠. 누가 TV쇼 하나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줄 알았겠어요? 그날 공원에서 그렸던 스케치를 다시 보면서 이 게임들이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마치 문화 사이의 다리 같아요. 게임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바쁜 세상 속에서 각자의 문화적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벽을 허물며 지속적인 연결을 만들어준 거죠.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해서 왜 오징어 게임이 저한테 이렇게 깊은 영향을 주는지 생각했거든요. 물론 게임들이 흥미롭긴 한데 단순히 그 재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게 있어서 매번 볼 때마다 마음을 건드리더라고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라 보통은 시각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쇼를 보면서는 사람들이 절박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팬데믹 때 제 친구가 직장을 잃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물론 그녀는 목숨을 건 게임에서 상금을 노린 건 아니었지만 그녀 눈에서 봤던 걱정스러운 표정이 화면 속 캐릭터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표정과 똑같더라고요. 새 시즌에는 빙글빙글이라는 게임이 나왔는데요. 상상해보세요. 30명이 원을 이루고 손을 맞잡고 서 있어요. 배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부를 법한 귀여운 동요가 흘러나오고요. 평소라면 미소를 짓게 할 음악인데 이 게임에서는 음악이 멈추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밀거나 끌어당겨 원의 중앙으로 떨어뜨려야 해요. 중앙으로 들어가면 탈락하는 거죠. 보는데 친구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이 마치 직장에서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현실에서는 목숨이 달린 건 아니지만요. 이 게임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끝날 때쯤엔 얼굴에 두려움, 결단력, 죄책감, 그리고 때로는 흥분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걸 보고 있자니 마치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거울처럼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 싸울 때 나오는 모습이랄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일상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줄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나 마지막 남은 빈 테이블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상황들은 목숨이 걸린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승부에 집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 쇼는 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동기에게 과제 도움을 줄지 아니면 제 점수를 올리기 위해 제 일에만 집중할지를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쇼의 상황처럼 극적인 건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자신을 돕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됐어요. 특히 빙글빙글 게임이 정말 기발하다고 느꼈던 건 음악을 활용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배경에 흘러나오는 밝은 멜로디가 뱃속에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직은 시작되지 않은 그 순간의 느낌이랄까요. 마치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을 때 먹구름이 끼는 걸 보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곧 즐거움이 끝날 거라는 걸 알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은 그 순간처럼요. 이런 밝은 음악과 무거운 결과의 대비가 인생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도 이 쇼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다 같이 앉아서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회계팀의 마리아는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할 거라고 항상 말하고 마케팅팀의 제임스는 혼자서 플레이할 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존과 신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은근히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이 쇼의 게임들은 어렸을 때 우리가 다들 한 번쯤 해봤던 어린이 게임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높은 위험이 걸리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더라고요. 단순히 압박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한 결정이 엄청난 도덕적 선택으로 변하는 게 흥미로웠어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포기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쇼를 다 보고 나서도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왜 특정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론으로 엄청 뜨겁더라고요. 저도 이런 대화에 참여해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제 경험들을 나누곤 했어요. 물론 현실에서 겪는 일들이 이 쇼만큼 극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을 겪잖아요. 그럴 때는 옳은 일과 쉬운 일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쇼의 진짜 천재성은 단순히 게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매 에피소드마다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들은 편하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직장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디자인하면서도 오징어 게임이 떠오르곤 했어요. 단순한 도형과 색상이 어떻게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됐죠.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성인의 현실적인 결과, 우정과 생존, 희망과 두려움 사이의 대조가 전부 모여서 단순한 게임쇼 이상으로 커다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 즉 좋은 면과 나쁜 면 모두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쇼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우리가 한계에 몰렸을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일상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닐까요?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스크롤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소셜미디어 피드가 온통 오징어 게임 콘텐츠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몇 개 올라온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곳에 있었어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이 드라마 속 게임 경험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틱톡을 켰더니 For You 페이지에 달고나 캔디에서 모양을 뽑아내려는 영상들이 계속 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깔끔하게 성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캔디가 부서지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반응을 보였어요. 몇 시간을 앉아서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바늘로 조심스럽게 모양을 떼어내는 기본 방법부터 달고나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입김을 불거나 독특한 방법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다양했어요. 그 중에서도 진짜 웃겼던 건 누가 작은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해서 달고나를 자르려고 하는 영상이었어요. 전통적이진 않지만 정말 창의적이더라고요.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뜨거웠어요. 매일 새로운 해시태그들이 생겨나고 트렌드에 오르더라고요. 에스퀴드 게임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큰 회사들까지도 이걸 마케팅에 활용할 정도였어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정말 다양한 언어로 된 게시물들이 올라오는데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온라인에서 하나로 모은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끌었던 건 튜토리얼 영상이었어요. 넷플릭스가 드라마에 나온 전통 한국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들이 직접 설명하는 공식 클립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영상들이 정말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든지 규칙을 바로 따라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정재 배우가 딱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이는 영상이 있었는데 종이 딱지를 뒤집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저도 디자인 스튜디오에 있던 색종이를 꺼내서 주말 내내 딱지치기를 연습했어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팬들이 올리는 각종 이론이었어요. 누군가 드라마의 숨겨진 의미를 분석하거나 다음 에피소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그게 큰 화제가 되고 토론으로 이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등장인물들의 유니폼 색깔이나 경비원들 가면에 있는 모양의 의미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더라고요. 디자이너인 저로서는 다른 사람들이 제가 눈여겨봤던 시각적 요소를 똑같이 발견하고 분석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 문화 전문가들을 몇몇 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드라마의 인기를 이용해 한국 전통과 게임에 대해 더 많이 알리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중 한 역사학자가 한국 아이들이 옛날에 길거리에서 이 게임들을 하는 모습을 담은 아름다운 흑백 사진을 공유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 게임들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현대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전 세계의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이 게임들을 안전하게 변형해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공유한 게시물들이었어요. 학생들이 이 게임들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는 영상들이 정말 따뜻했어요. 브라질에 있는 한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 전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 계기로 전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소셜미디어 활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드라마의 시각적 요소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들을 만들어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게임 규칙을 설명하는 포스터를 밝은 색감과 간단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다른 디자이너나 예술 전공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그들 역시 드라마의 미학에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소셜미디어 덕분에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게 혼자만의 활동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경험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집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열면 방금 본 장면에 대해 전 세계 팬들과 바로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반전 장면에 충격받은 순간, 감정적인 장면에 슬펐던 순간, 새 에피소드에 들떴던 순간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끈끈해졌어요. 팬 계정들은 가상 시청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이 에피소드를 함께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게 했고, 다른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나 기억에 남는 장면에 투표하는 온라인 토너먼트를 만들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참여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 모든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한국 드라마 하나가 어떻게 대륙을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언어의 장벽도 팬들이 번역, 자막, 심지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화를 만들어내면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던 중에 뭔가를 발견하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 지난 3년 동안 모아둔 영감 이미지 폴더가 떠 있었거든요. 한국의 다양한 전통 놀이에서 영감을 받은 기하학적인 패턴들, 공원에서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는 순간을 담은 사진들, 그리고 동료들이 만들어준 알록달록한 달고나 과자,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이 제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제 사무실 창문 밖을 보면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요. 예전에는 학교가 끝난 뒤 조용하던 길 건너 놀이터가 이제는 활기로 넘쳐요. 아이들이 분필로 바닥에 게임 패턴을 그리고 부모님들은 옆에서 구경하거나 가끔 함께하기도 하시죠. 지난주에는 10대 아이들 한 무리가 종이로 딱지를 접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딱지치기 하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전통적인 한국 놀이가 토론토의 일상에 녹아든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도 확실히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요즘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하는 디자인에도 이런 전통 놀이의 요소를 포함해달라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지난달에는 달고나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벌집 모양 패턴을 사용해서 팀빌딩 행사 포스터를 디자인했는데, 클라이언트가 도전적이면서도 재미있다는 그 느낌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개인 프로젝트로 이런 전통 놀이판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해서 작업해보는 중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을 섞어보는 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놀이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소셜미디어나 제 주변 경험을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예전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깊이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 친구 마리아는 예전엔 한국 음식 하면 그냥 김치밖에 몰랐는데 요즘은 매주 말마다 한국 요리를 하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친구 제임스는 한국 전통 예술에 푹 빠져서 지금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관련 수업까지 듣고 있어요. 이런 문화 교류가 특별한 이유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스스로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 해요. 우리 사무실 구내식당에서도 점심시간이면 한국 드라마, 음악,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가요. 지난주에는 모두가 한국 요리를 만들어 오는 포트럭 파티도 열었는데요. 어떤 요리는 정말 맛있었고 어떤 건 그냥 다들 한바탕 웃으면서 넘겼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놀이와 음식에 그치지 않아요. 이 놀이들이 세대와 배경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이제 매주 글로벌 게임 나이트를 열어서 각자의 문화를 대표하는 놀이를 소개하고 함께 즐기고 있어요. 이 행사가 한국 놀이에서 시작된 거지만 이제는 더 큰 무언가로 확장됐어요. 지난달에는 한국 할머니가 전통 놀이를 가르쳐주면서 다른 나라 할머니께 이탈리아식 땅 따먹기를 배우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런 교류와 연결의 순간들이야말로 문화 교류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게 가장 의미 있는 건 이 놀이들이 더 깊은 대화를 시작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함께 놀이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경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려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은 삶의 큰 주제들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이젠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삶, 사회, 인간 본성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디자인 작업에서도 이런 변화가 제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요즘은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모양, 색, 패턴을 활용하는지 더 관심 있게 보게 됐어요. 한국 전통 놀이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이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이런 배움을 제 최근 작업들에 많이 녹여내고 있어요.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멋진 게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사람들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앞으로를 생각해보면 이런 문화의 흐름이 단순히 잠깐의 유행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엔터테인먼트와 놀이, 문화 교류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거든요. 점점 더 연결되는 세상 속에서 한 문화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 놀이들과 그 주변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서로 다른 커뮤니티와 세대 간의 다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창밖에서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를 하면서 한국어로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려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도시의 소음과 섞여서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고 서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의 진정한 유산은 단순한 TV쇼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다른 문화를 나누고 배우는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준 힘이 아닐까 싶어요.